자,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를 간결하게 한번 다뤄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낮아지고 있는 어떤 삼성의 재팬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 일본 정부가 삼성과 SK의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어이가 없는 건인데요. 이는 ICP 제도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ICP 제도는 일본 정부가 직접 심사를 해서 인증 기업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다뤄왔던 개별적 수출허가 그리고 포괄적 수출허가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전략 물자에 대해서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으려면 ICP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세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가 나쁜 어떤 제도는 없어요.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관리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를 일본 정부가 감독하고 승인한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 세부 규정이 기본 규정과 함께 수출 관리 체계라든지 거래 심사, 출하 관리부터 가사 교육 등 수많은 내부 어떤 체계를 두고 이 수출 관리 책임자도 선임하게 되어 있고 수출 관리 체크리스트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해요. 이를 일본 경산성에서 승인을 하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대상으로의 그 일반 포괄 허가와는 또 별개로 비화이트리스트, 이제 우리나라가 비화이트리스트죠.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ICT 기업이어야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 정부의 권한이 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게, 수요자의 사업 내용과 그 존재 확인 서류라든지 수요자의 서약서라든지 그 외에도 수권 증명서, 위임장, 또 분석 설명서를 비롯한 가격 분석 서류라든지 수많은 추가 서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충분히 생산량이라든지 그 기업의 재고 수준, 기술 수준 등을 경쟁업체들이 이 서류만 보면 쉽게 읽어낼 수 있고, 이를 일본 기업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수요자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가격 분석 내용 같은 것은 당연한 기업 비밀, 기밀 사항들이죠. 이 정도 기밀 사항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어떤 명분과 멱살을 잡고 기업 기밀을 빼가려고 하는 검은 속내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추측까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팩트는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이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죠. 이달 28일로 예정된 이 실제 시행 이후로도 만약에 별도의 개별 허가가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보면 ICP 기업 중심의 특별 일반 포괄 허가의 어떤 그 센텐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개별허가 품목을 계속해서 만약에 일본이 확대를 한다, 그것은 이제 한국을 좀 더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극심해지고, 지금만 해도 일본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물론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 쪽 기업들은 한국으로의 지금 도피식 공장 증설을 이어가고 있죠.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 일본 기업들이야 당연히 자기 제품을 팔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일본 기업들은 탈일본화 하려고 난리가 아니죠. 자, 요 정도로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과거 역사도 살짝 봐야 되는데, 피처폰 시절 있죠, 삼성전자가. 그때 어디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성장을 했죠? 국내? 아닙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스마트폰 시제로 이제 넘어가면서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잘해줬는데,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스마트폰 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자료를 정확하게 보면 일본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3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니의 MC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옛날 말이지만 이 언어가 샤프의 스마트 홈 부분, 그리고 교세라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회계년도 기준을 보면 매출 합계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할게요. 16조 4,5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일본 돈으로는 1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그러니까 IM이죠. 이게 작년에 거둔 매출 얼마일까요? 영업이익 말고요. 매출 100조입니다. 100조에 16% 정도에 그치는 액수예요. 여기에 샤프의 스마트홈 부문의 매출에는 뭐 냉장고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생활 가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사업만 따지면 뭐 더 비교도 안 되죠.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는 이 매출을 제가 앞에서 비교를 했는데 그것도 형편없지만 수익성도 더욱 형편이 없습니다. 소니의 MC 부문은 지난해 이제 10조 정도의 영업 적자를 냈고, 교세라 커뮤니케이션 그룹 영업이익은 뭐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뭐 영업이익률로 보면 4%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IM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됐죠. 물론 삼성은 반도체에서 더욱 빛났지만 지금 딱 그냥 똑같은 스마트폰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 IM 사업부와 일본 회사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스마트폰 시장의 진입 속도라든지 사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이제 수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훨씬 잘해줬다. 삼성전자가 2000년대부터 이미 노키아와 함께 글로벌 휴대폰 어떤 휴대폰 시장에서 최강자 중에 하나였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죠. 삼성은 2009년 애플의 아이폰 3GS가 돌풍을 일으킬 당시에 옴니아를 내놨다가 물론 실패를 했지만 갤럭시 S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패스트 팔로우를 했었죠. 2010년부터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후에 S 시리즈도 계속 가고 노트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A라든지 지금 인도나 이런 데서 잘해주고 있는 갤럭시 J라든지 이런 중저가형 스마트폰 제품 믹스 효과를 낸 덕에 현재 스마트폰 글로벌 매출 1위죠. 반면 이런 소니라든지 이런 쪽은 스마트폰 시장 개화 초기에 이렇다 할 어떤 성과를 못 내서 지금 일본이라는 자국 시장에서의 피처폰 비중도 다소 높게 유지된 탓에 뭐 일본 시장 안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래그십 라인에서는 명백하게 애플이랑 삼성에 밀렸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제조사의 굴기에 보급형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는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LG의 MC 사업 본부를 보는 것과 같죠. LG를 까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팩트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이 애플 아이폰이 지금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압도적인데,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뭐 사실 뭐 소니가 지금 한 8% 정도 되고 교세라가 한 8% 정도 되죠. 샤프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나마 해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도 그다지 뭐 활로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자국 소비자, 그러니까 일본에 1억 3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잖아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애플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제가 뭐 간략하게 삼성전자의 일본 수출 규제, 어떤 생산 차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어떤 IT 기업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경제산업성이 삼성전자로부터 주문받은 이 PR 생산업체 수출허가 신청을 두 번째로 또 승인을 했죠. 이 수출허가 품목은 EUV를 통한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되는 PR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처음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두 번째죠. 이에 삼성전자는 향후 사용할 이 PR의 거의 9개월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언론사 등에서도 일관되게 추정을 하고 있고, 뭐 연구원들이나 이런 데서도 발표가 일관돼서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 승인된 두 번째 수출허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물론 얘네들이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속도 조절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국산화라든지 국외 공급처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그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일은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본의 소재를 0% 쓰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그러니까 좀
뉴스를 많이 보시고 많이 이런 기술이나 뭐 이런 많이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해가 없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마치 그러니까 한국을 망하게 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포괄적 수출 허가를 개별적 수출 허가로 바꾼 거예요. 그것은 절대 수출을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수출을 허가를 해주는데 조금 깐깐하게 보겠다, 조금 느리게 해주면서, 뭐 불화수소 같은 것은 이제 재고 그 유지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것에서 한국에 압박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읽어낼 수 있고, 일본은 만약에 수출을 안 하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일본이 판매자잖아요. 판매자가 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안 팔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못 사는 뭐 쌀 같은 거라고 치면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피해를 입겠지만, 자국의 산업을 말아먹는 행태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년부터는 일본 의존도가 지금 많은 분야에서 국산화라든지 이런 뭐 국외 공급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소재도 그렇고 뭐 장비 업체도 그렇고 물론 100%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다, 이것은 좀 과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계속해서 탈일본화가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만약 일본이 더 자신 있었으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갔겠죠. 이렇게 한 건 한 건 승인을 내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제스처다. 일본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수출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뭐 위안부 뭐 판결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이유든, 그 명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게 어떤 이유든 중요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던지고 확실하게 빠른 답을 얻고 싶으면 그냥 막아버렸겠죠. 하지만 일본도 그 명분이 약하고, 자신들이 진짜 그렇게 막아서 세계까지 파급 효과가 갈 경우에 결국에 세계는 일본한테 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일전이 아니라 세계 대 일본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일본은 감당할 수 없고, 명분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